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저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께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2년 전 얼떨결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땐 그저 좋았는데 입주 시기가 되어보니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전세금은 끝없이 내려가고 잔금날은 다가오고 거기에 여유 자금도 부족합니다. 직업도 프리랜서라 대출도 안 되네요. 과한 양도세 각오하고 매도해버리고 제 상황에 맞는 작은 아파트로 갈아탈까도 싶고 정말 불안한 요즘입니다. 티베티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제가 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분양을 받으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대구 안에서도 정말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특히 수성구 안에서도 범어사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정말 탄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대구 분위기 자체가 청약을 해도 이게 다 분양이 되지 않고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물량들이 소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미분양으로 나게 되고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도 예정된 입주 물량도 정말 많아요.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대구의 현재의 그 매매 지수 그래프 흐름을 보더라도 이것이 점점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수성구라고 해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입주장이 돼버리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도 입주장이 힘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버리면 이게 바로 전세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전세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이것이 주변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낮게 되더라도 전세가 맞춰지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잔금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낮춰도 전세가 안 맞춰지는 게 가장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안 맞춰질 확률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수요는 한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사람들이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여기에 꼭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구의 수성구라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학군이 좋고 좋은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또 특히나 지금 프리랜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에요. 이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계속 발생시키는지를 많이 보는데 그런 면에서 프리랜서라면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대출을 이렇게 해줄 때는 DSR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일단은 많아야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분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저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는 게 정말 뭐 전세가 안 맞춰지더라도 어떻게든 전세가를 낮추고 뭐 전세를 정말 많은 부동산에 이렇게 내놔도 보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대출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저희가 보통 뭐 잔금 대출을 많이 알아보시지만 대출도 우리가 모르는 대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대출 상담사 통해서 대출을 이렇게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정말 계속적으로 대구가 안 좋을 순 없어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대구가 힘들지만 또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하면 또 상승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가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시간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내가 정말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제 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잖아요. 분양권 상태라면 이것을 보유한 지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70%이고 등기를 치기 전까지 60%예요. 정말 양도세율이 정말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대출도 안 되고 버틸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다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라고 하죠. 그걸로 판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돈도 너무 아깝고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왜 내가 여기를 샀을까 그런 후회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걸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되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했습니다. 꼭 우리가 투자할 곳이 대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이 분양권을 팔게 된다면 대구 말고 더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없는 곳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곳들을 보시면서 일단 투자를 해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굴리잖아요. 자산을 굴리고 나중에 또 대구가 좋아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때 다시 대구에 와서 대구에 투자를 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와 실거주를 딱 분리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실거주만 생각해야 한다면 대구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이 전국이 나의 투자처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나는 전국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리스크가 없는 곳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지기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구가 이렇게 힘들고 뭐 미분양도 나고 금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구에 지금 투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초보 투자자 분일수록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 하면 정말 전세를 맞추기도 힘들고요. 이게 가격이 계속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또 반등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대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지역이 상승을 할 때를 보면 이게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줘야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에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계속 미달이 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대구에 사는 실수요자분들이 청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조만간 대구가 다시 상승으로 반전한다. 그걸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계속 하락만 하는 지역도 없고 계속 상승만 하는 지역도 없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지역의 입지를 계속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 다음은 어디고 그 다음은 어디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곳 안에서 또 좋은 아파트는 어디고 이런 걸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대구에 와서 계속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임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대구가 미분양이 줄어들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더 이상 이제 미달이 나지 않고 완판이 나는 그 시기가 오면 그때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시기를 겪어봤지만 지금 힘들지만 또 나중에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게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 돼서 제가 웬만한 일에는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잘 해결된다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